자, 이제 선생님이 자작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작 문제를 한번 이제 힘의 평형 이런 것들 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목이 자꾸 잠기네. 자, 이놈을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자, X축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30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자, 이놈을 F1이라고 할게요. 자, 이놈을 F2라고 할게요. 자, 이 F2는 X축하고 45도 각도로 가고 있는 놈이고, 자, 이놈은 30도라고 가정했을 때, Fx의 성분하고 Fy의 성분을 구하라 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놈을 선생님이, 자, 또 이놈을 그냥 계산해가지고 얘들아 하자. 자, 이놈을 40N이라고 하고, 자, 이놈을 몇 뉴턴이라고 할까? 그래, 약하니까. 자, 20N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한 점에서 작용을 할 때 fx의 성분, fy의 성분들을 계산을 하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이전 영상에서 했었던 그거 성분 그거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X방향의 성분력은 F 코사인 세타였고 Y방향의 성분력은 F 사인 세타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크기는 fx의 제곱과 fy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크기를 계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은 탄젠트 세타 방향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식을 쓴다면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자, f의 x 성분은 f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f의 y 성분은 f 사인 세타가 됐었지, 그지? 맞지, 그지? 자, fx의 성분 구하는 방법, fy 성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딱 이 그림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합력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합력. 일단 그러면 평행사변형법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쭉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면,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만나겠지, 그지? 만나겠지?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색깔로 쭉 한번 그어보자. 자,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 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잘 그렸다. 이렇게 맡을 수도 있지. 이게 합력이잖아. 그지? 이게 F1과 F2의 합력이잖아요. 그죠? 이놈과 이놈의 합력이 이거잖아. 이거 핑크색 이거잖아. 자, 그러면 그때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를 어떤 세타라고 놉시다. 세타. 각도가 얼마인지 몰라. 세타라고 놉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놈의 이쪽 방향으로 얘들아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쪽 방향에 FY 성분이 이걸로 그려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밑으로 간다면 이게 FY의 성분이잖아. 이 힘의 크기의 이 크기의 FY 성분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려보면 이 크기의 힘의 크기가 FX의 성분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차관점, 정말 중요한 차관점이 여기 생겼네요. 이 크기는 연장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fx라는 성분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는 fy라는 성분이 나오겠네요. 그죠? 문제 만드는 것도 일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게.
위에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알겠지? 진짜 이거 이해 가야 돼. 응? 자, 위에 방향을 플러스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자, 여기서 각도 1 한번 잡아보자. 잡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 전체 각도가 30도였으니까 아까 이걸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세타 2라고 놉시다. 자, 빨간색. 자, 여기를 세타 1이라고 놓고 여기를 세타 2라고 놉시다. 아시겠죠? 여기를 그냥 세타로 놓고 큰 각은 자, 그러면 윗방향을 플러스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세타 1은 마이너스 30도가 될 것이고 얘들아 방향이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아랫방향은 30도 그 다음에 세타 2는 그렇지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45도가 되겠죠. 자, 이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f의 x의 성분은 여기다 가자. 이거 먼 그림이야. 이따가 선생님 그림 또 나올 거야. 자, fx의 성분은 f1x 플러스 f2x의 성분하고 똑같지, 그치? 맞지? 그러면 다시 쓰면 자,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각도니까 f1 코사인 세타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f2 코사인 세타의 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자, 아까 코사인 세타 1이 아까 얼마였어? 코사인 세타 1이 마이너스 30도라고 했었지. 그치? 세타 2는 이게 45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아까 F1이 아까 몇 도라고 했어? 40이라고 했었지. 그치? 40이라고 했었지. 40N이라 했었잖아. 아까 문제에서. 선생님이 아까 F1이 40N, F2는 20N이라고 했으니까. 자, F1이 40N이고, F2는 20N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그대로 식에다가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코사인 30도. 알죠? 2분의 루트 3. 맞지? 플러스 F2가 아까 20N이라고 했었잖아. 곱하기 코사인 45도. 알죠? 루트 2분의 1이었네. 그치? 맞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나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fy의 성분은 f1y의 성분 플러스 f2y의 성분이 되겠지. 그죠? 자, 아까 선생님 여기 봤어봐. fy의 성분은 f 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어. 응? fy를 구할 때는 f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봐봐. y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사인이죠. 삼각함수.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자, 이놈은 다시 쓰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다시 쓰면 이놈은 fy의 성분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주니까 이놈은 f1 뭐야? 그렇지. 사인 세타 1이 될 것이고 이놈은 f2의 y 성분은 뭐야? f2 사인 세타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대로 대입할게요.
F1이 아까 40N, F2가 20N이었고, 그지? 맞지, 그지? 그러면, 자, 아까 Y 방향은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었지. 그치? 여기 FY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겠다. 그지? 다시 쓰면, 자, 그러면 40 곱하기, 자, 사인 몇 도니? 30도지, 그지? 사인 30도지. 근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붙여야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플러스 F2 20N 곱하기, 자,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가 아까 얼마였냐? 45도라고 했었지? 그지? 45도래. 그러면 얘는 얼마냐? 그렇지. 루트,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계산하세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 내가 계산해. 아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보자. 자, 금방 생각난 거 하나 있어. 자, 이거는 정말 금방 생각난 거야. 금방 생각난 거야. 딸내미 걸로 해야겠다. 자, 이놈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한 점으로 밀고 있다고 쳐봐봐. 자,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고, 또 어떤 놈은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고, 자, 문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고, 또 나같이 착한 놈은 위에서 밀고 있다고 쳐보자. 아니, 아예 아래에서 밀고 있다고 쳐보자. 여기를 향해서 해서 밀고 있다고 쳐보자. 자, 이놈을 F1, 이놈을 F3, 이놈을 F2라고 하고, 자, 이때의 각도를 잡아볼게. 자, 여기는 얘들아, 여기 딱딱딱딱 점선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도 억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얘들아, 얼마로 할까? 30도로 잡자. 여기를 30도라고 잡을게. 자, 세 명이 한 점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야. 한 점으로 몰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F1이 얘들아 2N, 알겠지? F2의 크기가 얼마로 할까? 그래, 4N으로 하자. 짝수가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몰라. F3를 계산하라고 할게. 자, 얘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고 했었지. 삼각형을 평행이동 시키기, 여기 일로 평행이동 시키기, 여기 가운데 점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F3 보라색 어디 갔냐? F3 보라색 이렇게 하나 가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F2 이렇게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각이 아니다. 더 그려야겠다. F2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F1 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F1, 이게 F3, 이게 F2가 됐네요. 이 그림으로 온다면,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30도라고 아까 문제를 냈잖아. 그럼 F3 이거 크기 금방 계산할 수 있어. 그지? 자, 직각환경에 여기 90도라고 했고, 여기 봐봐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면 금방 나오잖아. 그지? 금방 나오잖아. 그치? 금방 나올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편리하게 계산해 줄게.
편리하게 계산해 줄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C 코사인이 되겠지, 그지?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F3는 F2 계산이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는 2뉴턴, 여기는 4뉴턴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는 4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뉴턴이고, 자, 그럼 F2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계산해주면 금방 나오네. 여기다가 계산하면 금방 나오네. 그치? 그러면 아까 F2가 얼마라고 했어? 그렇지. 4뉴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존나 쉬워. 그러면 2 루트 3이 나오네요. 와, 씨, 내가 만들어 놓고 신기하다.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이 두 문제를 한번 내고 선생님 미리 그려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학고에 있을 때 문제 냈던 문제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그림이 어려서 그런가. 여러분들 이거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거든. 한쪽 다리. 여러분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얘들아 힘들어. 그치?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어떻게 골반이랑 여기 여러분 여기 근육 있잖아. 여기가 지금 잡아당겨 줘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거든. 근데 힘들어. 그리고 지면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게만큼. 그러니까 밑으로 안 꺼지는 거지. 그지? 여러분 질량 곱하기 여러분들 9.8 해주면 여러분의 무게가 나오잖아. 근데 요 다리의 무게를 선생님이 7분의 1이라고 할게. 전체 무게의 7분의 1이라고 할게. 다리의 무게. 그러면 여기서 힘 F하고 힘 P를 구하는 공식이 뭔지 한번 내가 구하는 식이 뭐가 필요한 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냈거든? 근데 맞은 사람 2명밖에 없었어. 진짜. 그리고 선생님이 과학고 면접 볼 때 이거 문제 한번 똑같이 한번 내봤거든? 정말 이거를 못 푸는 사람 많더라. 왜냐하면 이거 진짜 그때 생각하면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쯤 되는데 15년 됐구나. 15년 전쯤 됐는데 이 문제를 못 풀더라고. 애들이 면접 문제로 냈는데 자, 지면에 서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현재 이 다리에 작용하고 있는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림을 조금 기억이 안 나서 잘 못 그리겠는데 여기 다리 근육이랑 여러분들 근육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골반에서 여러분 움직일 때 여기를 밀어내는 힘 P라고 할게. 그냥 이걸 F라고 할게. 여기를 다리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잡아당기는 힘, 골반이 밀어내는 힘, 골반이 다리뼈를 누르고 있는 힘. 알겠지? 여러분 위에 상체 무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근육이 당기는 힘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는 골반이 여러분 뼈를 누르는 힘이라고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그때 각도를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그때 각도. 자, 이때 각도를 얘들아 70도라고 하자. 근육이 잡아당기는 힘을. 자, 그리고 수직선 하나 그으면 Y축 하나 그으면 자,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 약 13도라고 할게. 70도 13도라고 할게. 70도 13도라고 할게. 그러면 그림만 그려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왜냐하면 F는 뭐 그 성분 있잖아. X의 성분, Y의 성분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힘 X방향과 Y방향으로 분해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얘네 둘의 합한값이 0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잖아. 골반이 누르는 힘, 근육이 잡아당기는 힘 두 개가 0이 돼야만 우리가 안 넘어진다고.
이해가지? 자,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 상태니까 얘는 얼마냐면 합력은 무조건 0이야. 합력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겨먹은 여기, 이 F가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이 각도가 70도였다고 친대. 70도. 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F의 X 성분, 그다음에 Y의 성분을 구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X 성분일 때의 이 값, Y 성분일 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직각삼각형으로 하나 만들고, 직각삼각형으로 하나 만들면 되잖아. 얼마냐? 이렇게 딴딴딴딴딴 하나 만들면 되잖아. 이게 90도가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힘의 F라면 이게 Y 성분, 이게 F의 Y 성분, 이게 F의 X 성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F에 70도가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자, X의 방향, 이거 FX 방향 어떻게 돼? F 뭐야? 코사인 세타니까 F 코사인 70도가 되네요. 그리고 뭐겠어? 이제 P 방향을 한번 계산해. Y 방향 한번 구해볼게요. Y 방향. 이놈의 Y 방향은 F 사인 70도가 되네요. 자, 계산했습니다. X의 방향, Y의 방향 우리가 풀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P를 볼 거예요. P. 골반에서 여러분 다리뼈를 밀어낼 때 어떻게 우리가 공식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P 방향을 구하려면, P를 구하려면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P 방향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친다면, 자, 이게 P라면, 자, 지금 그래프상에서 목 아파.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리면, 자, 이게 뭐겠어? 이게 뭐겠어, 얘들아? 이게 Y 성분, 이게 X 성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쪽 방향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놈의 P의 X 성분하고 Y 성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아까 이게 13도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그지? 여기 13도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3도라고 치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 X 성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X 성분. 응?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응? 그렇지.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얘들아, 이걸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면, 자, P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지금. 이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 더 놔봐봐.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걸 한번 놔봐봐. 자, 그러면 여기 위로 가는 게 편하겠다,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P 사인 13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P 코사인 13도가 되겠지. 그지? 계산했네요. 맞죠? 그러면 X방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금방 여기다 쓸게. 자, X 성분 어떻게 쓸 수 있어? F 코사인 70도 마이너스 P 사인
3도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X 성분은. 자, 그 다음에 Y 성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Y 성분은 F 사인 70도 빼기 P 코사인 몇 도이냐? 그렇지. 13도에서 얘들아 13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다리의 무게, 그 다음에 여기 지면이 비치고 있는 무게 이놈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다리의 무게랑 지면의 무게가 어차피 그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면 자 Y 방향 이쪽 방향의 Y 방향만 계산하게 된다면 그렇지. 얘는 밑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중력이.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지면이 받치고 있는 힘 W를 해주게 되면 이 식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다시 쓰면 Y의 성분은 FY라고 하자. FY 성분은 얼마니? 그렇지. F 사인 70도에서 P 코사인 13도에다가 마이너스 다리의 무게 플러스 지면 반발력을 해주면 나오겠지. 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내볼게. 마지막 문제. 자, 난이도가 상이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내가 내봐도 이건 내가 아까 계산해봤는데 좀 어렵더라. 내가 계산해도 어렵더라. 자, 여기 지금 A라는 도르래, B라는 도르래에다가 물체 M1, M2, M이라는 물체를 매달아 놨더니 자, 이놈이 멈춰 있었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야. 그럼 얘들아, 여기 도르래에 걸리는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합시다. 이 실들에 걸리는 장력이란 게 필요해. 장력. 그리고 여러분들 중력이란 것도 알아야 돼. 중력.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을 선생님이 C라고 할게. 요 지점을 C라고 할게요. 자, 요 지점을 C라고 한 다음에 각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놔둬봐. 알겠지? 이 볼펜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네. 자,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C에서 이 각도를 잡아놓고 이 실에 걸리고 있는 줄의 장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실하고 도르의 질량 무시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때 주어지겠죠. 자, 나 같으면 이거 모의고사 된다 이거. 모의고사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선생님 문제 이걸로 한 두세 개 한번 내볼게. 자, 질량 M1, M2, 다음에 M, 다음에 세타 1, 세타 2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 이 문제는 조금 선생님 내도 조금 어려웠어. 자, C는 어떤 물체의 세 힘의 합력을 이루고 있는 평형점이 될 것이야. 그지? 그러면 자, 장력을 얘들아 T로 놓게. 장력 T로 놓게. 알았지? 자, 그러면 장력 직교좌표로 풀어가지고 T1하고 T2로 만들어서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평형 조건이 있었지. 그지? 자, 평형 조건. 자, 무슨 뭐에 아까 선생님이 다 더해도 0 되는 데 있었지. 그지?
그러면 시그마 fx 0 시그마 fy 이꼴 0. 갑자기 소문자 썼대. 미안해. 대문자요. 이거는 0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 알겠죠? 또는 기하학적으로 문제 풀어도 돼. 알겠지?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림. 자, 일단 얘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장력을 받고 있지. 자, 좀 그래프가 조금 그렇다. 자, 이쪽 방향으로 장력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으로 장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장력을 받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Y 그렸네. Y.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현재 떨어지지도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면 위로 작용하고 있는 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평형이라면 똑같이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자,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보자. 닫힌 삼각형으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자, 그랬다고 친다면, 자, 이놈을, 자, 이쪽으로 작용하면 이게 M1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수식부터 잘 정해봐. 수식부터. 자, 이거를 T1이라고 할게. 알겠지? 이거를 T2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를 T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T는 M1에다가 중력을 계산한 거가 똑같죠, 그죠? 자, T2는 M2에다가 중력을 곱해준 것하고 똑같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뭐 그냥 쭉 있다고 치면, 자, 이게 세타 1이었고, 이게 세타 2였어. 그지? 자, 여기가 C야. 자, 그러면 T는 그냥 그대로, 이 물체의 아까 M이었지. 라지 M. kupang과 똑같잖아. 근데, 얘랑 평형이 되기 위한,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그래. 조금 진한 색.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야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이, 이거라면, 이 두 개의 합력이 이거라면, 이 합력의 크기도 얘들아 똑같잖아. 이 합력의 크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좀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줄. 배고파서 죽는 줄. 자, 난잡하죠? 선생님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난잡하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T는 mg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봤어. 선생님이 지금.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을 얘들아 X방향, 여기를 Y방향이라고 놓고 칠게. 자, 그러면 자, X, Y라고 친다면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자, X방향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X방향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줄게요. 알겠죠? X방향 큰 게 작은 거 빼야 압력이 0이 나오니까. 그러면 mg M2죠. 여기죠. 이거부터 하니까 mg2 m2g라고 하자. m2g 코사인 세타 2에서 마이너스 m1 이놈이죠. m1 g 코사인 세타 1.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다가 평행상태 이룬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Y방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Y방향. 자, Y방향을 찾을게. 그러면 여기가 Y방향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Y방향은 사인이죠. 그러면 M1의 사인 뭐야? 아, G 뺐네. M1G 사인 세타 1 플러스 M2의 G 사인 세타의 2 맞지? 그리고 Y방향 이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얘를 빼줘야겠지. 마이너스 MG 그치? 이것이 얼마야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도 0이 돼야 돼. 근데 0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 파란색. 자, M1 그래 G 어차피 똑같으니까 샀다 치고 코사인 세타 1는 M2 코사인 세타 2랑 같고요. 다음에 M1 사인 세타 1은 플러스 M2 사인 세타 2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게 돼야지. M이 돼야죠.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해볼 게 또 있어. 그럼 얘들아, 세타 1이랑 세타 2가 같을까? 여기 이 각도가 두 개가 같을까? 그러지 않아? 자, 다시 종이 한 장 넘겨서 금방 좀 전에 문제에서 자, 어차피 M1이랑 M2가 같으니까 M이 나왔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2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세타 1이랑 세타 2가 똑같아지네요. 이 간단하네. 그죠? 간단하네. 그지? 자, 그러면 같다고 쳤을 때 문제 하나 더 내보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자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자, 만약에 M이 똑같이 1kg이라고 했을 때 1kg이라고 했을 때 또 금방 여기 한 거 세타 1이랑 세타 2랑 같을 때 그러면 질량 무게는 얘는 얼마냐는 거지. 아까 문제에서. 자, 그러면 더 간단하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M은 뭐야? 아까 금방 계산한 것처럼 M1, M2 이것이 M하고 똑같지. 그치? 그리고 세타 1, 세타 2 이것이 세타로 똑같으니까 대입하면 큰 M은 2M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다. 2M 그렇지. 사인 세타가 되겠지. 사인 세타. 왜? M이 Y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지.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30도 맞지? 얼마요? 1이네. 2kg이네. 나 같은 이 문제 낸다. 진짜.
자, 고생했습니다.